요즘에 아침에 그거 많이 먹거든요. 여기 보면은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 이게 진짜 질입니다. 무조건 이거 먹어요 아침에. 이걸 어떻게 먹냐? 이렇게 그냥 담아줍니다. 한 200에서 300g 이 정도. 그리고 물에 한번 휘 저어주면 끝입니다. 계란 프라이 한번 하고, 소금을 안 쳐도 됩니다. 뜨거. 소금 안 쳐도 되는 이유 좀 이따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할 때 계란 프라이 정도는 다 해드실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대용량 샐러드랑 그 다음에 이 오리엔탈 소스 있잖아요. 이 오리엔탈 소스를 따로 사놓으면 좋습니다. 원래 그 소분해 놓은 샐러드도 있는데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양이 많은 대용량 샐러드가 짱이다. 다시 먹을까? 뜨거워. 바나나까지. 아침 식사 뭐 별거 없죠? 이렇게 샐러드, 계란 드라이 보통 자주 먹고, 바나나 아니면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이거는 꼭 먹습니다. 이거 블루베리 짱이다. 많이 드세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이제 앉잖아요. 좀 아침 먹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청소. 사무실에서도 아침에 출근하면 한 2, 3일에 한 번은 아침에 닦거든요. 이렇게 항상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된다. PC방 가면 이렇게 막 마우스랑 키보드 닦잖아요. 항상 한다, 항상. 그래서 오늘은 맛집 포스팅을 어제도 맛집 포스팅 했는데 맛집이 너무 많아. 큰일 났어. 지금 맛집이 지금 20개 넘게 쌓여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맛집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볼까요? 맛집 포스팅하면서. 맛집 포스팅할 때 원래 맛집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게 조회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체험단으로 해서 맛집 올리는 거는 얻어먹으니까 상관없는데, 내돈내산으로 맛집 올리는 게 그다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그 블로그가 돌아가는 이 생태계를 보면 네이버가 어쨌건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운영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마케팅 업체들이 있어요 또. 근데 대부분 마케팅 업체들이 뭐 잘하는 데도 있지만 사기치는 것도 많고 대충대충 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네이버에서 그런 맛집으로 인한 이 자영업의 생태계가 좀 크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한 거죠. 뭐 사장님한테 아는 사람 있으면 그냥 인사도 드리고, 저 그냥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서 홍보해드리면 뭐 나도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맛없는데 별로다 그러면 이게 문제죠. 근데 그나마 저는 뭐 협찬이면 어쩔 수 없지만 내돈내산으로 하는 데면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포스팅하면서 그냥 얘기할까? 잘 나오나? 맛집을 썼는데 망한 곳이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특히 작년에 제가 홍대 살았을 때 연남동 근처에 맛집이랑 카페를 포스팅을 좀 했었는데, 그런 상권이 좀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가게 월세가 비싼 곳들은 망하는 곳이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쓰다 보면 이거 가게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그런 것들도 있고. 맛집 쓸 때 기본적으로 그 본인만의 딱 그게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뭐 주차 정보라든지 메뉴, 그 다음에 그 가게의 특이사항, 그 다음에 추천할 만한 맛있는 음식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어쨌건 그냥 단순히 음식만 이렇게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나마 그러면 이거 여기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정보를 찾나? 주차가 제일 많지 않나? 주차 보통 많이 찾고 웨이팅 같은 거. 그 맛집인데 진짜 웨이팅이 진짜 긴 데 있어요.
그런 데는 뭐 웨이팅 팁이라든지 뭐 캐치 테이블 어플로 뭐 예약을 해서 몇 번 때 기다렸는데 몇 시간 걸렸다, 뭐 그런 것들 얘기하면 좋고. 그래서 너무 인기 없는 맛집을 올려도 효과가 없고 차라리 인기 많은 맛집을 포스팅을 해라. 그 저번에 제가 소개한 을지로의 산청 숯불 가든 있잖아요. 산청 숯불 가든 웨이팅 지일이거든요. 거기 한 막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 산청 숯불 가든 제가 캐치 테이블 이렇게 예약하고 대기 건 것들 휴대폰에서 캡처하고 그런 것들 몇 시간 정도 걸렸다. 그래서 저녁에 6시에 먹으려면은 2시에서 3시 사이에 예약을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쓰는 사람도 많긴 한데 그래도 검색 자체도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엄청난 맛집들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산으로 왔는데 제가 일산의 맛집 중에서 제일 포스팅 많이 그 조회수 오른 게 뭐냐면은 포폴로 피자입니다. 포폴로 피자. 포폴로 피자가 아직도 검색이 계속돼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포폴로 피자? 제가 작년 12월 23일 2024년에 올린 건데 지금 누적 조회수가 5,700 정도 나왔고, 하루에도 적게 나올 때는 20, 많이 나올 때는 조회수가 50이 나온다. 이게 맛집 포스팅인데도 조회수가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위 노출이 어디서 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또 조회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피자 한 번 더 사 먹는다. 더 사 먹어서 또 포스팅을 하면 됩니다. 포스팅을 재탕하면 더 잘 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블로그에서 조회수를 많이 차지하는 포스팅이 어떤 거 있는지도 그냥 한 번씩 봐주면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맛집을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여행 포스팅만 계속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여행 블로그를 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먹는 것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제목이랑 그 다음에 순서 같은 것들, 메뉴나 뭐 지도는 어디에 첨부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내 포스팅만 쓴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거도 한두 번씩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맛집 갔다 와서 맛있다고 그냥 극찬만 하면서 평범하게 쓰지 말고 조금만 더 사람들이 어떤 걸로 검색을 할까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조회수를 조금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씩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산이 좋아서 일산 살고 있는데, 맞다, 옛날부터 내가 좋아하고 있는 그 가수 중에 한 명이 커피소년이라고 있는데 공연도 한 번씩 참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일산이라는 노래 제목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었길래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직장을 안 다니니까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 거주지에 대한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나서 과연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물론 요즘에 사람들 전부 다 결혼을 하거나 아파트가 있으면 안정된 거주 공간이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뭐 아파트를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계속 1년 2년 이렇게 왔다 갔다 옮기는 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사는 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퇴사를 하고 원래는 대전이나 이런 데 가서 살려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전에는 내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남부 쪽은 그래도 살아봤으니까 한 대전 정도면, 대전이 아무리 노잼 도시라고 하지만 은근히 살기는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KTX나 이런 거 있으니까 서울까지 올라오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고, 대전이 그래도 서울 경기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알아보다가, 뭐 지금은 어떻게 호수공원 앞으로 왔지만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해외에서도 한 달 살기를 연습을 해보고 한 1년 정도는 진짜 제주도나 해외에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서울에서 뭔가를 지금 하는 게 전혀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 내가 이제는 그 지역에 대한 한계가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내가 뭔가를 블로그를 하거나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거는 지역 상관없이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틀을 좀 벗어나서 나중에는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냥 1년 2년 적당하게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뭐 예를 들면 김포에서 옛날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사람들은 희한하게
김포에서만 계속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일산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라나고 태어난 곳이 일산이다 보니까 앞으로 결혼을 하고 살더라도 끝까지 일산에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역에 날아서 자라서 그렇게 사는 것도 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새로운 환경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1년 정도는 지금 일산에서 있지만, 내년에 만약에 내가 수익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뭐 제주도를 가거나 대전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에서도 한 몇 달 정도 있어 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면 오히려 내 일상이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좀 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지금 딱히 연애를 하거나 뭐 결혼에 대한 그런 게 더 없다 보니까 정말 이 거주지에 대한 뭐 부담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5월 달에 진짜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뭐냐면, 제가 작년에 점을 한번 봤습니다. 매년 좀 용하다 싶은데 신점을 보기는 하는데 거기가 엄청 유명한 데였어요. 망원동 쪽에 있는 무슨 이름이 까먹었는데, 거기 예약하려면은 평일은 한 6개월, 주말은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일에 제가 반차를 쓰고 점을 본 데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게 25년 5월 달에 저한테 연애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애운. 근데 지금 내가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방구석에서 이렇게 글만 쓰고 유튜브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조금 수상하기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럼 거기도 꽝이다. 만약에 썸이 생긴다 하면 제가 유튜브에 거기 어디 신점 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 징조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간다. 넘어가겠습니다. 신점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궁핍해질수록, 점점 살기 팍팍해질수록 사주나 신점 이런 거에 의지를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재미로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심각하게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맞추면 좋은 거고 틀리면 뭐 틀린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25년도에는 아직까지 점을 안 봤는데 혹시라도 용한 데 있으면은 제가 또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점 찍으러 가는 컨텐츠도 가봐야겠다. 근데 분명히 그때 신점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본 신점이랑 다르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막 욕도 하고 눈이 사람이 살아있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겠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이제 5월의 시작이니까 살짝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휴인데 지금 이거 프리랜서 백수들은 이 연휴가 전혀 즐겁지가 않다. 그리고 주식장이 지금 4일째 안 열리니까 점점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그래도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나 수익률 한번 보여줄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해외 주식 관련해서 뭐 유튜브를 하던 마찬가지예요. 돈 자랑을 하면 안 되고 차라리 돈을 딴 거보다 이런 거를 보여줘라. 자, 성공파리들 전부 다 나는 몇십억 벌었다, 100억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5천만 원 번다 하지만 그런 걸로 구라칠 바에는 차라리 이런 걸 보여줘라. 근데 뭐 저는 어차피 딴 것도 보여드릴 만한 게 없긴 하지만, 자, 4월 달은 그래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달도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주식 이야기를 제가 뭐 그런 경제적인 이야기나 트럼프 관련된 거, 뭐 시장 경제 상황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미 한 4, 5년 전에 그런 잡주들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뭐 ETF나 좀 안정적인 거 위주로 추구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주식도 뭐 정치주나 잡주 이런 거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버스 뭐 2배 곱하기 테슬라 3배짜리 QQQ 이런 거 제발 막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우량주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별 얘기 다 한다. 한 3일 지금 집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좀 그렇네.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면서 이발도 한번 하고 두발 정리 끝나면은 그 영화도 새로 나왔더만 썬더볼츠 한번 볼까 생각 중인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평일 주말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월 달에 제가 수익 활동을 아직 하나도 안 했거든요. 뭐 블로그에서 CPA를 단 것도 하나도 없고 그나마 하고 있는 게 이 유튜브로
입만 나불나불대고 있는 것만 하고 있다. 그래서 5월달 수익은 완전히 꽝일 것 같은데 자영업자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5월달 초에 수익이 안 나오면 중순 후반 나올수록 아, 이번 달은 정말 꽝이구나.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 것들이 약간 느껴지고요. 하지만 급하지 않다. 나에게는 국내 주식이 있기 때문이다. 헛소리였고요. 연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어떻게 다들 재미있는데 여행도 다녀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도 많이 막혔을 건데 저는 5월 계획은 지금 다음 주 주말에 10km 마라톤 한 번 있고 나머지는 딱히 없습니다. 뭐 이렇게 회사 직장 동료 잠깐 만나거나 이런 정도만 나갈 거고 해외 여행을 한번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도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안 나간 지 오래돼서 슬슬 나가야 되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도 지금 한 6만 점, 7만 점 정도 모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다음에는 해외여행 티켓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연휴 끝났는데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 잘 하시고 근데 요즘에 진짜 그 주말이랑 연휴 때 비나 막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지금은 또 벌써 쌀쌀해지고 날씨를 구분을 제대로 못하겠다. 아직까지 옷장 정리도 안 해서 지금 패딩이랑 다 꺼내놨는데 슬슬 옷 정리도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혼자 있으면서 방구석에서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뭐 딱히 하는 건 없는데 시간은 잘 가고 계속 그렇네요. 여러분들도 환절기 기온차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블로그 글 자꾸 썼다 안 썼다 하지 말고 맨날 하루에 한 개씩 쓰세요. 아시겠죠? 350자 이상 써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자꾸 글 쓰라고 안 하니까 또 사람들이 글을 안 쓰는 것 같아. 제 영상 자꾸 구경만 하지 마시고 아니면 그냥 틀어놓고 블로그 글 쓰세요. 아시겠죠? 빠이.